갑시다. 오늘은 집합 남아있는 파트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지? 부분집합의 개수,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용해서 최세인 원소, 최대인 원소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 여기 교재에 있는 거 하나만 풀어보고 가자.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그때 내가 줬던 문제,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를 낼까? 자, 이렇게 가자. 그냥 문제를 만들자. 4개, 원소 4개. 자, 간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2분의 1, 2의 2승분의 1, 2의 3승분의 1, 2의 4승분의 1. 너무 많으면 아마 수열이 필요할 거라서 요 4개로만 가자. 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를 대문자 A1, A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잡을게요. AN까지. 이라 하자. 그때 AK의 최소인 원소를 small ak라고. 최대인 원소를 bk로. 그때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해서 AN, BN까지 더해주시고요. 거기다가 N도 더해줍시다. 자, 답 한번 구해봐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풀고 맞췄던 문제의 그냥 좀 또 다른 버전입니다. 알았죠? 가볼까? N은 알죠? N은 당연히 15. 이거는 근데 내가 그냥 만든 거지 실제로 N은 잘 저렇게 안 물어봅니다. 실제로 가끔씩 이런 식으로 AN으로 줄 때가 있거든. 근데 대부분이 AN은 그냥 의미 없는 거. N은 의미 없는 거. 그냥 끝까지 가세요 라는 의미라서 지금 내가 만든 것처럼 굳이 N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답해주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불필요하고요.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요 녀석 안에도 결국은 원소들이 다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 여러 번 더해질 거고 2의 제곱분의 1이 더해질 거야. 맞죠? 그때 먼저 우리는 이거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자. 자, A1, A2, AN까지의 합입니다. 근데 요 녀석들 안에도 분명히 2분의 1이 있을 거고 2의 제곱분이 있을 거고 2의 4분의 1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각각 뭐 하라 그랬어? 2분의 1이 몇 번 더해지니? 2의 제곱분의 1이 몇 번 더해지니? 이런 식으로 쭉 가라 그랬어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각각 몇 번 더해지니라는 거는 저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근데 지난 시간에는 문제 기억나나 모르겠다. 모든 원소의 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카운트. 근데 지금은 A에는 누구? 최소인 원소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굳이 하나만 딱 말로 쓰자. 뭐 해야 돼? 2분의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맞기는 합니다. 맞죠? 그런 개수만큼 더하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어떻게 포함해야 돼? 최소인 원소로 포함을 해야 하지. 그때만 카운트. 맞나요? 그러면 뭐야? 2분의 1을 최소인 원소로 가지라고 하는데 수하나, 저 4개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2분의 1이야? 2의 4승분의 1이야? 그렇지. 이렇게 둘 다 틀리죠. 2분의 1이죠. 잠깐만. 내가 최소로 물어봤니? 미안해. 2의 4승분의 1. 민채가 아까 거꾸로 풀었지. 예. 어쨌든 그러면 2분의 1을 최소인 원소로 가지란 말은 나머지 원소도 가지지 마세요라는 얘기고 얘만 반드시 가지세요. 그러면 2의 몇 승계? 0승계 혹은 그냥 1개. 그러면 여기는 2의 제곱분의 1을 최소인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가지고 얘네들은 가지면 안 되고 얘만 가지고 가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다. 그렇지? 맞나요? 그러면은 얼마야? 여기까지 총합.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2. AK 쪽이 훨씬 심플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더하기 누구? B1, B2들. 그렇지, BK들. 요 녀석의 합을 구해보셈.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 해야 돼? 2분의 1에다가 역시 2분의 1을 이번에는 뭐 하는 거? 최대인 원소로 가져주세요. 뒤에는 생략할게. 포함하는 부분 바닥 개수만큼.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 2의 3승분의 1도 마찬가지, 2의 4승분의 1도 마찬가지. 그때 얘 얼마야? 흰색으로 쓰자. 자, 2분의 1을 최대인 원소로 가주세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 4개 중에 제일 큰 게 2분의 1이거든. 그럼 나머지 원소들 가질까 말까? 마음대로 고민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2의 제곱분의 1에다가 2의 2승. 얘는 2의 3승분의 1에다가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4승분의 1은 2의 0승. 왜? 2의 4승분의 1이 제일 작은 건데 걔를 최대인 원소로 가지려면 나머지도 가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얼마예요? 얼마? 그래? 오케이. 요거 계산 얼마? 4. 이거 계산 얼마? 1. 이거 계산 얼마? 2분의 1. 이거 계산 얼마? 4, 10. 4분의 1. 화내지 마요. 네. 그래서 16분의 얼마예요? 85? 맞지? 85. 그래서 답은 15 더하기 2 더하기 16분의 85까지 다 더해주시면 이게 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보통은 이게 2의 2승분의 1, 2의 4승분의 1 이게 아니라 그냥 뭐 1, 2, 3, 4, 5 이 정도로 주고 마는데 사실 지금처럼 해준 문제는 방금 이제 그것처럼 뭐 거꾸로 2의 4승분의 1이 제일 크다고 착각한 애들도 있을까봐 그냥 만들 수 있는 것들 중 최고 마지막 버전을 그냥 보여준 것 뿐입니다. 알았죠? 끝! 요 정도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내용 마지막 끝.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셈? 오늘 집합의 연산 파트로 넘어가자. 이건 뭐야? 뭐 스텝 2 이런 건가 보네. TOT 있다. TOT라는 교재는 사실 개념 설명용 스텝 1, 2는 스텝 이거 뭐야? 스텝 1이 제로라는 거 맞나? 스텝 3가 제로라는 거지. 스텝 3로 가면은 개념 설명 느낌이 아니라 완전 그냥 좀 이거 하나만을 위한 약간 이런 느낌이다. 내신고쟁이의 스텝 3랑 비슷해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하는 것들은 스텝 1, 2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자? 집합의 연산을 넘어가 보자.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한번 가볍게 싹 진행할게요. 간다. 자, 집합의 연산 기호에는 몇 개가 있게요? 4개? 네, 4개? 맞네. 3개 아니냐? 합집합, 부집합, 차집합, 그러네. 그렇지. 개념 설명이 5개지. 자, 어제는 가자. 미안해요. 똑똑한데. 자, 합집합, 교집합이 뭔지는 알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는 너희들의 반응은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할 건데 그거를 정의하는 거 거기다가만 좀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벤달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거거든. 자, 가자.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기호로는 당연히 뭐라고 나타내고요. 이유골 이런 거 맞죠? 그리고 벤달그램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당연히 A와 B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지? A에 있는 것들과 B에 있는 것들을 몽땅 다 싸그리 합하세요 요 얘기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뭐 어떻게 보면 교차로 이런 것처럼 그렇지? 겹치를 교인가? 교가 무슨 교자냐? 한자로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A, B가 뭐 하는 거?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차집합은 그렇지. 그래서 얘는 A 빼기 B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한글로 읽어줄 때 A에서 B를 뺀다. 거기에다 뭘 좀 강조하셈? A에서. 그냥 A인 것 중에서 B에 있는 것들만 빼세요. 그냥 A에 있는 것들만 관심 대상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집합은 사실 전체 집합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승골로 표현을 하게 되고 A의 어디? 바깥쪽을 얘기하는데 바깥이라고 해서 어디든 완전 저 멀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만
전체 집합 U 안에서만 맴돌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아무리 여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제공을 한 전체 집합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는 알 거고. 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우리 반이 지금 하고 싶은 건 사실 이겁니다. A 합집합 B의 정의가 뭐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봐. 그것 때문에 많이들 그렇지. 자, 수학에서 말하는 and라는 거랑 영어에서 말하는 and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거 알 겁니다. 영어에서는 그리고 국어에서는 and 예를 들어서 과일을 사와, 사과 그리고 배를 사와 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과도 사오고 배도 사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수학에서 사과 그리고 배라고 하면 그런 과일은 존재하지 않아야 정상이지. 그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뭐랄까 영어로 치면은 both A and B 이런 느낌? 맞죠? either A or B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양자택일의 느낌. 그치?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합집합이고요. 그게 어디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씨 또 엔드다. 집합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범위에서 항상 이거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풀다가도 저기 뒤에 뭐 순열조합 훨씬 어려워지는 뭐 중천고가 그거 하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확통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은 그때도 또는이 나온다면은 전부 다 뭐다? 무조건 합집합이라고 기억을 해버리세요. 어떤 단원이든 어떤 과목이든 똑같아. 알았지? 그 다음에 교집합이 바로 말하는 게 뭐다? and죠. 맞죠? A에 있다. 그리고 B에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둘 다 동시에 다 만족하는 느낌.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and라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과 and 배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과일인 거지. 수학에서는. 그죠? 사과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배인 과일? 그런 게 어디 있어? 맞나요?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A 빼기 B라는 거는 아까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거야. 자, 어디에서 빼? A에서 빼. 그럼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원소는 어디 안에 있다? A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만족해야 됩니다. 동시에 누구를? B에는 있지 않은 녀석. 그래서 뭐야? X는 B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치? 그러면 요 차집합의 정의를 잘 보면은 사실 뭘 나타내는 거야? A네요. and 교집합이네요. B가 아니다. B의 여집합이네요. 그게 바로 차집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A 빼기 B야, 얘야. 초록색이야. 초록색이죠.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에서는 A 빼기 B를 만나면은 A 빼기 B로 두지 말고 웬만하면 이걸로 바꿔보세요. 자,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는 여집합으로 만들면서 교집합. 알았음? 요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죠? 알고 계신가? 그 다음에 여집합이란 건 뭐다? 말 그대로 A에 있지 않은 거. 아까 요거보다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여집합을 사실. A에 들어있지 않은. 물론 아무리 여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집합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끝! 그러고 나면은 연산이랑은 조금 다른데 서로소라는 게 나오죠. 서로소가 뭐예요? 네, 자, 우리가 서로소란 단어를 총 2번 듣습니다. 실수의 범위에서 또는 정수의 범위에서 서로소가 정의가 뭐였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근데 1이라는 거는 모든 정수가 가지는 약수 아니야.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럼 1은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외하고 생각하면 결국 공약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집합에서도 A와 B가 서로소다. 그는 무슨 말?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다. 그거는 무슨 말? 공통되는 범위. 뭐? 교집합.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아니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이게 바로 서로소의 정의입니다. 맞나요? 됐죠? 끝! 그러나면 어디로 넘어갈 거야? 빠르게 진행하자. 집합의 연산법칙. 힘들어. 자, 집합의 연산법칙. 연산법칙이라고 하면 총 3가지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집합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자, 교환법칙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느 연산 기호를 가지고 기준으로 뭐해? 앞에 있는 놈과 뒤에 있는 그 대상들을 뭐하자? 자리를 바꾸더라도 성립한다. 누구도 마찬가지, 교집합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뭐예요? 연산 기호가 동일할 때, 그치? A와 B와 C가 똑같이 교집합으로 연산이 되어 있다면은 뒤에 걸 먼저 연산하나 앞에 걸 먼저 연산하나 동일합니다.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산 순서만 결정한 거는 어떻게 하든 동일하다. 그치, 수환 씨? 굉장히 지금 실망감이 커서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나 보네요. 밥을 못 먹는다는 그 실망감. 자, 어쨌든 요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누구? 분배법칙으로 가볼까? 어이구, 힘들어. 자, 분배법칙은 뭡니까? 연산기호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때 A 합집합 B에다가 B 교집합 C. 그때는 뭐 하자? A 합집합을 분배, 말 그대로 A 합 B, A 합 C. 그러면서 여기에 뭐 들어가? 교집합 들어가고요. A 교집합이 밖에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 연산기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뭐 한다? 요렇게 샥샥. 그 다음에 요렇게 샥샥. 됐죠? 자, 그때 여기서 좀 추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마 교재 5페이지에 보면은 결합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괄호를 바꾼다. 앞에 묶여있는 걸 뒤에 거 먼저 묶는다. 보다 먼저 더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괄호를 그냥 풀어버린다. 이게 더 많이 쓰인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 좀 추가 좀 해놔요. 알았나요? 고시. 네! 그 다음에 분배법칙의 역연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너희들이 이거 딱 보자마자 좀 무의식적으로 뭐 해버리게 되겠어. 아, 이거 분배법칙이네. 그래서 A교집합이 공통되어 있네. 그래서 A교집합으로 샥 묶고 샥 한다. 맞아, 틀려. 결과는 동일하지만 방식은 틀렸다. 알았지? 뭐가 틀렸어? 교환법칙 쓸 수 있는 상황이야? 분배법칙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죠. 왜? 분배법칙은 반드시 얘랑 얘의 연산기호가 달라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조심해야 돼. 서술형에서 감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야? 어떻게 보면 교환법칙이지. 그래서 괄호를 뭐 해버려? 다 풀어버리고 어차피 A 교집합을 할 거면 한 번만 해도 되니까 결국 의미상으로는 결론은 A교, B교, C랑 동일하게 되긴 하겠지. 맞죠? 꽃이? 예, 하하, 큰일 났다. 어떡하나? 아이씨. 아니요. 선풍기를 쟤한테 그냥 쐈어요. 근데 너무 하늘, 리모컨. 오! 너무 꿀잠이 아닌데? 잠깼어? 안 해요? 너 기다리고 있었어. 네. 잠깼어? 잠 깨요. 너 깨버릴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와, 녹화를 하고 있었네. 아유, 큰일 났다. 여학생한테 깨버린다. 뭘 깬다고는 안 했으니까. 남학생이었으면 너 대가리 깬다. 뭐 이랬을 텐데. 자, 어쨌든 가자. 드모르간의 법칙. 맞죠? 드모르간의 법칙. 이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짧은 연산에 대하여 전체 뭐 한다? 여집합을 한다. 그러면 뭐 한다? 여집합 기호를 뭐 한다? 약간 분배하듯이 들어간다. 맞지? 그때 드모르간의 법칙은 좀 독특해서 뭐까지 뒤집어버림? 연산 기호까지 교집합으로 뒤집어버림. 요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남?
기억이 안 나요? 이제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다. 그럼 뭐겠어? 역시 A 여집합 B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이 그렇지.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 알았음?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연산 법칙인데, 자, 그러면 뭐 공식을 외우고 있었니? 그거 확인 겸 해서 왜 배우는지를 설명을 해보자.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부터 흘러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음? 뭐 집합의 정의 배웠고, 뭐 유한집합 배웠고, 공집합 뭐 배웠고 등등등 하면서 뭐까지 갔어? 부분집합 개수도 했고. 맞지? 그 안에 뭐 있었어? 집합의 포함관계, 부분집합. 그지? 맞지? 집합에 대해서는 결국 질문이 뭐야? 어떤 복잡한 연산이 등장을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떤 연산을 뭐 해보시오? 뭐 만들어 보시오, 만족하는 미지수 구하시오 등등등 연산과 관련된 뭔가 여러 가지 명칭들이나 문제들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심플하다면 그러면 뭐 하면 돼?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식이다. 그러면 연산에 대해서 뭔가를 만족한다 하면은 뭐 하면 돼? 그냥 모든 문제들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식이 복잡해도 결국은 뭐 해야 돼?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나오는 모든 집합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리면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알았죠? 오케이? 우와. 자, 모든 집합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만 다 그리면 풀 수가 있다. 그러면 누구도 아무리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못 그리는 문제 있지 않아요? 네, 그거는 복잡한 것뿐이지 못 그리는 거는 아니야. 물론 안 그려도 되는 또는 그리기에 너무 터무니없이 긴 그런 식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해봐야 진짜 1, 2%, 한 3%, 5%? 몇 프로 안 돼. 그 외 나머지 한 90%, 95% 문제들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풀 수 있다. 근데 복잡한 경우에는 한 방에 그리기는 힘들어. 그래서 뭐 한다? 식을 간단히 고친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운 직후에 나오는 문제가 바로 다음 식을 간단히 고치시오 예요. 그 고치는 도구가 뭐란 얘기야?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알았나요? 자, 그러면 지금 예시를 하나 들 테니 그거 보고 간단하게 고쳐보시오. 알았죠? 우리는 잘 하니까 이것까지 가볼까? 그냥 고치고 끝이 아니라 그 글씨를 제대로 써줘야 되지. 원래는 이걸 간단히 고치시고 끝인데 너희들은 이걸 만족한다라면 A, B는 무슨 관계 있는지까지 판단을 해보시오. 얘가 뭐 결국 이 좌변에 있는 얘가 뭐가 됨? 정리해주면 예? 예? 예, 이게 뭐가 돼요? 이거 통째로 B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맞아요. 얘가 A 교비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일단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당연히 벤이 아니라 분배 법칙 써야 된다, 그치? 그래서 A교 A열을 만들면 이게 뭐야? 그렇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려고 생각 중인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녀석. 보자마자 좀 심플해지는 녀석. 근데 그 중에 너무 심플한 거 말고 지금 같은 거. A와 A연은 일부러 만나게 해주죠, 항상. 왜?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합집합은 전체집합이니까. 맞지? 무조건 만나게 해준다. 어쨌든 얘는 그럼 공집합에다 뭔가를 합집합하게 되면 뭐다? A교 B. 맞지? 뒤에 거 얘는 뭐 쓰고 싶어? 일단 드모르간의 법칙 쓰고 싶다, 그지? 그래서 B, 합, C, 짠, 교, B, 짠. 그러면 뭐야? B, B, 뭐? 분배 법칙. 그래서 뭐예요? B, 교, B, 합,
비교 C. 그럼 B교 B는 B니까 생략하고 B에다가 B를 갑자기 또 합집하려고 했고요. 이걸 합집합을 하래. 근데 뒤에 있는 게 뭐야? B와 C의 교집합. 그러면 뭐 하면 돼요? B, C의 교집합에다가 B를 합집합하면 그냥 B일 뿐. 그럼 그들이 뭐해? 합집합을 하세요 라는 얘기는 A교 B에다가 B를 합집합하라는 얘기는 아까 여기랑 동일하지? 결국은 뭐다? B.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B가 이게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기억나나? A교 B가 B가 된다. A 합 B가 B가 된다. 이거는 둘의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거인 거 알죠? 그거를 좀 이따가 정리를 하러 갈 거고 우리는 그거를 메인으로 갈 겁니다. 오늘에. 알았음? 수아나 어떡할까? 지금 잠깐 쉴까? 너무 좋다 오늘. 알아서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거를 이런 것도 관련된 거를 좀 이따 저기다 정리를 할 거예요. 유한집합의 원소개수랑 함께. 그 녀석을 잘 쓰는 게 우리 반이 돼야 돼. 다른 반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알려줄 거야. 지금 당장 알려주는 건 아니고 서서히 몇 개씩 계속 보여줄 텐데 그 녀석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아냐 모르냐가 사실은 시간 절약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몇 개는 다른 반에는 안 알려주는 것들도 몇 개 있을 거야. 근데 걔네들은 우리 반은 좀 썼으면 해. 왜냐면은 그걸 썼을 때 훨씬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번 중간고사 어려울까 쉬울까?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왜? 도형의 이동이 들어오거든. 함수도 들어오는데 함수가 문제가 아니야. 함수는 많이 들어와야 합성함수의 함수가 끝이고 웬만하면 합성함수나 그냥 함수 1대1 대응해서 끝날 겁니다. 알았죠? 거기도 중요한 게 있고 절대부등식도 중요한 게 있지만 다른 반들은 절대부등식을 어려워했을지 몰라도 우리 반은 아마 절대부등식 잘 할 거야. 몇 개 응용되고 심화되는 유형 몇 가지만 잘하면 아마 잘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다? 결국 도형의 이동 파트. 왜? 원망 얘기, 직방 얘기, 평면좌표 얘기 또 들어오고 자취 얘기 또 들어온다 그랬지. 그냥 도형의 방정식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런 녀석들에서 분명히 시간이 많이 뺏길 거라 집합에서 시간 절약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집합 명제만큼 수학에서 지운 과목 없는 거 알잖아, 단어. 알았지? 자,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이른데 잠깐 쉬었다 하자. 수완이 너무 좋다. 자, 가볼까요? 자, 어디로 가냐면 오늘 일단 요거부터 하고 가자.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공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워보는 거. 근데 그렇지. 근데 주어진 거를 이용을 하는 거지. NA, NB, NA교비. 그래서 자, 우리한테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겠어? 이 네 가지 중에 세 개는 주고 다른 하나는 안 주는 식으로 줄 거다, 그렇지? 그걸 구해보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요? N, A 합, B 합, C. 자, 원소 개수를 세워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NA, NB, NC, 마이너스 A교 B, B교 C, C교 A. 그렇지. A교 B교 C. 맞죠? 자, 그런데 이 공식 두 개가 달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하라고는 해. 근데 제공하는 게 얘들은 안 줘. 안 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 주고 하나만 없는 거 그거는 그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패스. 그게 아니라 좀 안 주는 게 많아. 그런 상황들에서는 뭐 한다? 공식으로 접근할 수 없으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가 제공하고 있는 조건들을 한번 쭉 써보는 거. 자,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사실은 여기입니다. 알았죠? 아, 그럴 것 같았어. 왜 안 가나 했어. 빨리 갔다 와. 복도가 너무 덥지 않아? 복도가 너무 덥지 않아? 아, 너무 습해 미쳤어, 날씨. 자,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 푸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보면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맞춰가야지. 그지? 그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예를 들어서 A 합 B가 주어졌다 그래서 어떤 거? 여기에 13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좀 쓰지 말고. 알았지? A 합 B가 13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A교 B가 먼저 나와 있으면은 또는 A 빼기 B가 먼저 나와 있으면 그 녀석을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한 칸에 하나씩.
만약에 B의 원소가 17개다라고 하면은 는 17 이 정도 쓰는 거야. 알았지? 자, 어쨌든 벤다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고요. 요 안에서 이제 유형 몇 개, 최대 최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걸 간단히 고치시면 우리 반은 잘 할 거고, 그 중에서 거기서 이제 숨은 뜻들 몇 가지. 그것만 이제 설명하면 오늘 사실은 끝납니다. 자, 갑니다. 일단 집합에서 당신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유형 또는 뭐 문제 조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너희 잘 찾은 거. 첫 번째, 일단 되게 기본적인 녀석들도 있기는 하지. 예를 들어 볼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지금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안다. 그쵸?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A인 거.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 빼는 거. 뭐 이런 거. 또 뭐 있냐? 아까도 나왔었는데, A 교 B에다가 A를 합집합한다. 그럼 뭐다? 사실은 보자마자 A 나온다. 이런 거. 이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뭐 하면 돼, 사실. 그냥 벤다그램 가지고 생각해도 되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고, 여기서 너네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 교 B가 A다. 그 다음에 A 합 B가 A다. 이 두 가지는 뭐다? A와 B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치? 고수환 씨. 위에 거.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누가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다? 그렇지. B가 A. 그래요. 그래, 뭔가 잘 반대로 말하는 것 같더라. 어쨌든 A와 B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데 A가 B에 포함된다. 맞지? 그 다음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반대죠? B가 A에 포함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자, A와 B에 대해서 뭐 합니다? 여집합, 이거 먼저 하고 가자. A와 B의 포함 관계랑 여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는 어떻다? 포함 관계 방향이 반대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는 A와 B를 가지고 뭐를 해볼 거냐면 둘 중 한 놈이 여집합을 해볼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와 B를 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다가 여집합을 넣고 포함관계 이렇게 할 거야. 자, 두 녀석이 뭘 말하는 건지 알겠는 사람. 첫 번째 거는 뭐예요? 그렇지. 뭐야? 나 민치한테 물어봤는데. A와 B는 서로 쏟아. 다른 말로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맞죠? 자, 그러면 고수환 씨.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이거는 딱 한마디로 어떤 관계 있어요 라고 하기는 사실은 애매할 수도 있음. 근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뭔지 알겠는 사람. 조금만 고민을 해봐. 펜델그램 그리고 나서 뭘 말하든. 그렇지. 정확합니다. 그거예요. AB에 이거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를 만족하는 이라고 뭐 어떤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했더니 제가 되든 아니면 그냥 대놓고 제가 나와 있든 다음 중 참인 것은 거짓인 것은 이라고 할 때 무조건 A 합 B는 전체 집합이 나와 있을 거야. 알았어요? 걔는 보자마자 참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한 요 정도 몇 개 외워보세요라는 요거.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것들은 사실 지금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사실 너희들 정도면은 머릿속으로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답이 나오는 녀석들인데 얘는 아마 처음 보는 느낌일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는 만나봤을지 몰라도 외워보려고 했던 적은 아마 없을 거야.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 유한집합의 원석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 유형이거든.
글쎄 왜 이렇게 손이 벌벌 떨리냐? 배가 고프나? 내가 수업을 하기 싫어서? 나는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자, 요겁니다. 합집합 또는 교집합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를 만날 겁니다. 그때 항상 기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만들어줘야 돼. 주어진 조건이 좀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알았음? 그거는 꼭 만들어줘야 돼. 자, 그 예를 들어보자. N, A 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겹이다. 그때 만약에 하나의 예시로 NA와 NB를 줬어. 예를 들어서 얘가 20이고요. 얘가 15예요. 근데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30이라고 줬어.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보통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또는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볼 겁니다. 합집합을 물어보나 교집합을 물어보나 최대 최소라면 방식은 똑같아. 무조건 이 공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얘가 최대면은 쟤는 무슨 일이 일어나? 최소가 되죠. 맞죠? 얘가 최소면 어떤 일이 일어나? 저기가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 우리는 합집합을 기준으로 푸니 또는 교집합을 기준으로 푸니 또는 최소를 기준으로 푸니 또는 최대를 기준으로 푸니 누구 기준으로 푸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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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를 기준으로 풉니다. 무조건 최대가 기준이다. 알았어? 알았어? 한번 생각해봐요.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겠어? 그렇지. 그렇지. NA가 20이고 MB가 15야. 겹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겹쳐봐. 당연히 쏙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무조건 뭐다? 15로 고정입니다. 두 번째, 합집합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그렇지.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 없지. 합집합이라는 것도 결국 전체 집합의 어느 한 부분 집합인데 이미 NA와 MB가 둘이 더해서 35까지 갔어. 그러면 35가 될 수는 없으니 어디에서 끊어? 30에서 끊으세요. 가끔 근데 이런 문제 있다. 뭐? 얘가 40. 그럼 쟤는 얼마? 35. 그렇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전체 집합 30에서 끊는 문제. 알았음? 알았음? 예. 그러면은 최소값은 자동이잖아. 자, 오늘 하려는 내용 끝났어요. 이게 집합의 끝이에요. 아, 책 문제 조금만 풀어야죠. 네. 아, 예. 그래서 자, 오늘 내가 클리닉으로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웬만한 유형 문제들은 다 때려 넣어놨는데 그 중에 아마 얘네들과 관련된 문제 있을 거예요. 잘 한번 풀어주시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푸는 문제에서는 없지만 뭐가 또 있냐면 요거 3개짜리에서도 최대 최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실제로 3개짜리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새로운 문제들을 선생들이 많이 못 만들어. 왜냐면은 만들었다가 문제 오류 겁나 많이 나와. 실제로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서 나오는 3개짜리 최대 최소 문제들 보면 있잖아. 오류라서 오타 수정된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개정을 하면서 삭제해버리거나 심지어 학교 교과서 출판사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엔이다. 미래엔에서 학교 선생들한테 교사용 자료라는 걸 주거든. 보통 그걸 학교 선생들은 부교재료고 학습지라고 많이들 사용하시고 위에 막 중단은 평가되는 이런 프린트들. 그런 거 보면은 3개짜리 최대 최소 예전에 많이 나왔었음. 근데 한두 개인가 남기고 싹 다 문제 오류로 다 사라졌어. 그러면서 너희들 교육과정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많이들 삭제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새로운 문제들을 선생들이 잘 못 만들기는 해. 그래서 TOT든 마플이든 내신고쟁이든 우리 계약하면 고쟁이로 다시 간다.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3개짜리 최대 최소 혹시 있다면 그 문제를 잘 눈여겨봐주세요. 그거랑 결국 비슷한 문제를 내실 거니까. 알았지? 새로운 문제 만들기가 힘들거든. 알았나? 어쨌든 자, 교재 한번 풀어보러 갈까요? 글쎄요. 기분 좋으면 뭐 몇 개만 하고 말 거고. 아, 아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유형으로도 몇 개만 넘어. 자, 일단 어디로 가냐면 9페이지 갑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뭐 있어?
그렇지.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요, 진짜 말 그대로 문제의 어느 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어? 그렇지. 그 대칭꼴로 차집합 두 개, 둘 다 포함만 하는 거. 맞죠?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근데 저거 하나만 가지고 새로운 유형 만들기는 하는데 원래는 어떤 유형 안에 있냐면 새로운 연산 기호로 정의된 새로운 기호로 정의된 연산 또는 뭐 새로운 약속 등등. 그래서 보통 A 세모 B 이런 식으로 줘요. 그때 너희들이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들을 꼭 기억하세요. 한 5가지 됩니다. 근데 딱 2개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외울 거 없고. 첫 번째는 뭐다? 그런 걸로 먼저 갈까? A 빼기 B랑 B 빼기 A를 합집합한 거. 두 번째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더 뭐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그거죠. 자, 여기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성질 몇 가지? 2가지. 자,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세모라고 설명했지. 세모라는 연산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결합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결합법칙까지. 분배법칙은 없음. 연산기호는 하나라서. 알았죠? 그리고 요 녀석을 나타내는 벤 다이어그램까지 기억을 해두면 더 땡큐. 아니 너무 좁은데? 보이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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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까지. 예,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건 저겁니다. 잘 기억하시오.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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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누구지? 알았음 한 거 대답. 반말 아니냐? 자, 8번 풀까? 9번 풀까? 오케이, 9번 풀어봐요. 가자. 아하, 머리가 왜 아파요? 자, 간다. 일단 여기서 지금은 없지. 지금은 없지. 지금은 없지. 여기서 내가 말해준 거. 지금 문제에서는 없죠. 자, 근데 있으면은 바로 보자마자 참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걸 알려준 거고 그 외 나머지도 너네가 지금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를 보면은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성립하는 성질이라고 하면서 한 8가지, 10가지 정도 알려줘요. 마치 외우라는 것처럼. 근데 절대로 외우지 마. 의미가 없음.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대칭 차집합은. 알았죠? 그래서 걔네들을 만나면 뭐 하면 돼? 그냥 벤네거만 확인하는 게 더 빨라. 외울 시간에. 알았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는 딱 지금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뭐?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네가 무조건 지금 이 세모라는 연산,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을 차집합, 합집합, 차집합으로만 설명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더 편할 수도 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걸로 갔을 때 더 편한 보기들도 있다. 알았죠? 그래서 뭐 기억 같은 거는 기억 니은은 너무 심플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대로 설명을 해도 되지만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A합 공에다가 A교 공을 뺀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얘는 뭐임? A. 얘는 뭐임? 공. 둘이 빼니까 뭐임? A. 그래서 기억은 참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알았음? 그럼 니은, 디귿 뭐 너희들이 다 확인했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틀렸다, 맞다, 틀렸다 나와서 2번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거 나왔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만들어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맞죠? 맞죠? 그럼 리을 같은 거는 뭐 해야 돼? 이거를 식으로 정리를 하든 또는 뭐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치 뭐처럼 보여? 약간 분배형식처럼 보이지. 실제로 집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참거짓에 대한 내용 중에 지금처럼 분배 또는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기호들 좀 많이 있다. 그런 보기들 많이 있을 거야. 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든 보기들 정말 많거든요. 낚이면 안 돼.
알았죠? 이거는 반드시 뭐? 확인. 우리가 딱 배운 교집합, 합집합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분배 법칙이라면 당연히 참이겠지만 우리가 뭐 새로운 연산 정의 세모가 나온다든지 차집합 기호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뭔가 분배 법칙처럼 보인다? 오히려 의심을 해야지. 참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인 보기 드릴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 알았음요? 알았음요? 만약에 외울 거면은 외우라고 했겠지. 그지? 외우라고 했겠지.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 이런 건 반드시 뭐 한다? 참인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의심을 하고 뭐 하자? 확인하자. 확인하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 혹은 식으로 정리. 알았음요? 알았음요? 네. 그 다음에 당신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나오나? 저기 22번 같은 데 있는데 22번은 실제로 좀 문제가 기본 문제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높고 뭐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약수와 배수의 집합. 자, 첫 번째는 약수로 갈게요. AK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뭐예요? X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X가 뭔데? X는 K의 양의 약수. 두 번째 AK. 이번에는 AK가 뭐임? X와 X를 원소로 가지면 X는 뭔데? K의 양의 배수. 자, 그때 질문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AM과 AN에 대해서 교집합도 나올 거고 합집합도 나올 거예요. 막 섞여 있을 겁니다. 합집합이 심플하니 교집합이 심플하니? 무조건 교집합. 자, 배수로도 가보자. 배수에서도 교집합이 등장할 거고 합집합이 등장할 거예요. 누가 더 심플합니까? 합집합? 아니에요. 얘도 교집합이 심플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지금 n의 배수, 얘는 지금 m의 배수. 겹친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되는 배수. 그래서 뭐다? 그렇지. 최소공배수의 집합. 미쳤나봐요. 최소공배수들의 배수들의 집합. 알았지? 그리고 얘는 뭐다? 최대공약수의 집합. 알았음? 네. 그러면 합집합은요, 선생? 심플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볼까? 자, A의 3과 A의 4를 합집합한다. 두 번째, A의 3과 A의 6을 합집합한다. 둘 중에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녀석은 누구? 6, 밑에 거. 반드시 둘이 무슨 관계에 있을 때는 서로서로 약수 또는 배수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집합 자체를 너희들이 만들어 가세요. 뭐 벤다이어그램을 표현하든 원소 날법을 해서 콤마 해서 점점점점 생략을 하든. 알았지? 알았지? G가 최대 공약수야. G가 최대 공약수를 말하는 거고 L은 최소 공배수 말하는 겁니다. 자, 배수도 마찬가지야. AM과 AN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지금 내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녀석은 언제만 M과 N이 무슨 관계에 있을 때? 역시 약수 배수 관계에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예시로 가볼게요. 자, 지금은 약수 집합이지. A3와 A3 너무 작다. 6과 12가 있어요. 합집합은 뭘까요? 두 번째, 6과 12가 있어요. 합집합은 뭘까요? 여기서는 6이고 여기서는 12. 그렇지. 알았죠? 거꾸로 얘기했죠. 얘가 10이고 얘가 6입니다. 네, 거꾸로 하죠. 요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6과 12가 약수배수 관계에 있을 때는 6과 12 둘 중 하나로 가요. M과 N 중에서.
그 다음에 배출된 6과 12 중에 뭐 6으로 합칠 수 있음. 됐나요? 네. 그러면 진짜 유형 설명은 끝이 난 것 같아요. 어쩔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자, 그러면 이제 TOT 교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내가 수업에서 설명하는 개념 설명용 수업과 문제풀이에 나오는 문제는 많이 갭이 다르다. 너희는 내신 고쟁이 해봐서 알잖아. 고쟁이가 스텝 1 같은 경우는 좀 개념 설명에 맞는 유형들이 좀 많이 있었지. 근데 TOT도 비슷해. 근데 TOT의 스텝 1이 아마 더 내신 고쟁이 스텝 1보다 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완전 개념 설명용 문제는 그냥 없고 오히려 클리닉에서 좀 몇 개 나올 거고. 알았죠? 그 여기에 있는 스텝 1, 2, 3는 고쟁이의 스텝 3보다는 아마 좀 쉬울 텐데 완전 유형을 연습하기 위한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스텝 1부터 바로 1등급이야. 스텝 2, 3로 가도 역시 1등급이고 스텝 1, 2, 3가 다 1등급 목표로 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고쟁이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다. 스텝 3끼리만 비교를 하면은 고쟁이가 어려운데 전체로 보면은 TOT가 오히려 어려운 문제의 비중이 더 많은.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려준 거는 지금 우리 WS방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기본 상식 알고 있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집합 명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고 쉬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집합 명제가 쉬운 사람들은 어떤 거? 진짜 말 그대로 좀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냥 공식을 기준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근데 집합 명제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 공식 위주로 좀 문제풀이, 유형 위주로 풀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합 명제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집합 명제는 좀 난이도 생각하는 난이도 차이가 좀 급격하게 게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돼? 좀 아무튼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WS 반이고 수학 잘 하는 애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서 TOT를 일부러 교재를 선정을 했어요. 기본 문제 연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클리닉으로 확인 정도만 하고. 아까 잠깐 봤는데 클리닉 35문제입니다. 기본 문제들도 있고 스텝 3 문제들도 있어. 섞여 있다. 근데 단원 자체가 너무 쉬워서 좀 아직까지는 명제하는 것까지는 아마 난이도가 생각보다 체감 난이도가 좀 낮다고 생각될 거예요. 근데 절대 부등식이나 함수로 가면은 저 프린트도 분명히 어려워질 거야. 알았지요? 그 다음에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우리가 개념 설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거든 앞으로. 그래서 지금 좀 방향을 클리닉을 저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수업 때 가지고 와서 풀이를 할까 말까를 지금 좀 고민 중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화, 목의 시험을 둘 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다. 또는 화요일 거를 목요일 날 하고 목요일 걸 화요일 날 한다. 시간이 될까? 나도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 이번 주는 한 번밖에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두 번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내가 좀 고민을 해볼게. 지금 클리닉이 우리 더블로 나가던 클리닉에 비해서 훨씬 난이도가 높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을 좀 했으면 하는 놈들이 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내가 뭐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내가 지난번 클리닉 거 몇 개는 풀어줄게 하면서 보라고 다시 나눠줄 때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그건 어쨌든 해보면서 좀 변화를 가져보자.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약속한 대로. 바로 넘어가서 클리닉 하고 얼른 끝내고 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숙제는 그래서 6페이지부터 문제 수는 많이 없죠? 17페이지까지. 6에서 17까지. 빠이빠이!